오랜 친구한테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기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예전엔 밤새 떠들어도 좋았는데 이제는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차라리 아프다는 핑계대고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싫어진 건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한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퇴화가 아니라 사회적 지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느꼈던 그 피로감이 왜 성숙의 증거였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단톡방에 알림이 울립니다. 열어봤더니 의미 없는 이모티콘들. 읽고 그냥 닫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창 모임. 예전엔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기 전날 밤부터 피곤합니다. 모임에 갔다 오면 즐겁기보다 왠지 허무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왜 거기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60대, 70대 어른들 중에 이 감각을 느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뇌를 갖고 계신 겁니다. 뇌과학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핵심만요.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뇌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깰까봐 2차를 따라가고 하기 싫은 말도 웃으며 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가 완전히 성숙해지면 우선순위라는 게 생깁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진짜 의미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왠지 허무하셨죠?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랍니다. 이건 당신한테 맞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과학자들은 에너지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술자리 대신 손자와의 시간, 의미 없는 수다 대신 좋은 책 한 권, 억지 모임 대신 혼자만의 산책.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래요. 자기 삶에 중심이 생긴 겁니다. 여기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사업가분입니다. 평생 인맥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카톡 친구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명절엔 수백 통의 안부 문자를 돌리셨고 골프 모임만 3개, 동호회 모임도 줄여서 4개.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병실에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단 5명이었대요. 800명 중 5명. 그 어르신이 퇴원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평생 인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더라고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오래전에 이미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짜 유지할 수 있는 깊은 관계는 고작 10명에서 30명이래요. 아무리 사교적인 사람도 뇌에 한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무리 없이 관계를 추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 진짜 사회적 지능이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디든 불려다니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분이 사회적 지능이 높다고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사회적 지능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라고 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사회적 지능이 낮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무나 잘 만나는 유형. 사람은 잘 만나는데 누가 내 편인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거절을 못하는 유형. 싫어도 끌려다닙니다. 결국 이용만 당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세 번째, 갈등 회피형.
10년 전에 정리했어야 할 관계를 아직도 꾸역꾸역 이어갑니다. 왜일까요? 어색할까 봐서랍니다. 혹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하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둘째, 실전 처세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불편해진 관계, 대놓고 너랑 안 만날래 하실 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 피곤한 감정 소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당신만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고수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1대1 전략입니다. 단톡방 모임 대신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 사람만 조용히 따로 만나세요. 10명이 모이는 자리보다 한 명과 마주 앉아 나누는 2시간이 훨씬 깊고 오래 남습니다. 둘째,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이상하겠죠. 처음엔 정기 모임만, 그 다음엔 송년회만, 나중엔 경조사만 서서히 만남을 줄여가는 겁니다. 상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셋째, 공식적인 이유를 만드세요. 요즘 건강 때문에 저녁엔 운동해요. 손주 봐주는 날이 늘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서운해할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68세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십 년 된 모임에서 에너지만 빠지고 돌아오던 분이셨어요. 조용히 1대1 만남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6달이 지나자 진짜 소중한 친구 3명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줄었는데 이상하게 더 안 외로워요. 오히려 더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례식장에 100명 오는 것보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아줄 단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인맥은 자산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부채가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더 고차원적인 만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지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로 지치셨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건행 한사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